그놈의 그 비트코인의 그 폭등과 폭락이 저도 지쳤거든요. 이제 저도 한 번만 더 그 쓰나미를 만나면 이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전 대비해서는 반감기에 따른 어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코인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너무 많이 앞서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는데 지금 이 정황들은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보고서에서 그렇죠. 나온 네, 내용들이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된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을 때는 부득불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적인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안 됐다. 왜냐? 반감기가 아직 안 왔으니까 또 이런 내러티브들도 있는데 반감기를 기점으로 한 가격 흐름들 연구원님 개인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 반감기는 저희 지난번에 만나 뵀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반감기는 상승 재료는 맞는데 어떤 점진적인 상승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전 대비해서는 반감기에 따른 어떤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2012년이나 현재 기존 했을 때는 이미 가격에 대한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가능성도 있는 게 왜냐하면 하락 압력 요인이 있죠. 채굴업자들의 어떤 매도 압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감기 직전에는 소폭 조정이 됐다가 반감기 이후에 이제 다시 점진적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전후로 했을 때 전에 일단은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지금 아무래도 너무 또 급속하게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일정 부분은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이후에는 과거의 사이클대로 뭐 그렇게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까지는 조금은 불확실하지만 네. 그럼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이번에는 수요라는 엄청난 변수가 또 애드가 들어왔다라고 되니까요. 볼 수 네, 있는 네. 거네요. 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매집할 기회가 있을까 네. 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물 ETF 수요에 의한 상승이다 이런 분석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반감기 기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개인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전하고는 다르게 어떤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제 박 작가님 채널 나와서 그때 얘기했는데 그때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랬는데 더 올라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언제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가격 자체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좀 보기는 힘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반감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 반감기가 원래 반감기 이후에 항상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변화는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보다는 올해는 이제 ETF 승인되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국면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새롭게 이제 좀 바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초기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다고 뭐 이 가격이 꼭 뭐 낮은 가격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시장 큰 측면에서 보면 초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다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그리고 크립토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성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산업하고 이 산업이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변했고 과거와는 다른 어떤 시점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감기 기준으로 가격이 바뀌었다면 그러한 측면보다는 어떤 이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한 시장 자체가 좀 새롭게 진입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 패턴과는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기에는 이제는 시장의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뭐 본다면 뭐 온체인 데이터라든지 거래소 데이터라든지 뭐 몇 가지들을 보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기관이 들어오면서 ETF가 들어오면서 ETF 쪽은 또 보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쪽은 안에 뭐 마켓 메이커 팀도 있고 그 안에서
그 팔렸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복합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영향을 지금은 영향이 미비하지만 근데 이게 더 커지면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시장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거래에 대한 지표들이 원래 중요한데 네. 사실 온체인 지표도 거래에 대한 지표들인데 그렇죠. 네. 이게 온체인상에서 거래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는 OTC 마켓이라든지 네, 그 네. 배후에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궁금해하십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더라도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에 의해서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과거처럼 뭐 큰 폭의 조정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큰 폭의 조정보다는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죠. 그쵸. 단기적인 조정은 있는데 과거에는 보통 사이클이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졌으면 지금은 그런 흐름보다는 어떤 적정가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의 초기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받지만 과거처럼 그 막 급락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도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 차트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수요에 의한 그런 방어들이 사실은 이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네.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방어를 한다는 거는 과거처럼 움직이기에는 수요가 그거를 또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네. 들고 임의로 어떻게든 뭐 더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시장을 막 좌지우지할 정도까지는 네. 지금 최근에만 봐도 가격이 되게 하락을 한번 하더니 하루 만에 V자 만드는 그리는 걸 보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이게 조금 확실히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인지들은 하게 됐는데 네네.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 네. 자체를.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올해 4월에 예정되어 있고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금리 인하나 뭐 마운트 곡스, 채권 상환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또 여러 이슈들이 올해에는 좀 많이 모여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는 그러면 지금 이 ETF와 반감기를 제외하고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변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뭐 질문 주신 뭐 금리나 마운트코스 채권 뭐 대선 다 영향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하 같습니다. 결국 금리 금리 인하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비트코인 가격에 분명히 이제 큰 영향을 주니까 자금이 많이 확보되고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뭐 똑같다면 똑같은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만약에 인하가 결정이 된다면 분명히 시장에 어떤 그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면 그걸 계속 유지시켜 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그냥 안 되고 지속된다면 뭐 약간의 좀 뭐 조정을 받든지 이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뭐 6월에 한 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시장 예상들도 있는데 이 금리가 만약에 진짜 인하가 됐을 때는 이제는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들이 너무 많이 좀 겹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네. 더 어떤 조정의 틈을 네. 좀 논리적으로는 또 네. 합리적으로는 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 더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감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반감기 때를 이제 대비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반감기는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일정하다면 가격이 2배가 오른다는 그 단순한 원칙인데 네. 보통은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악순환에 들어가려고 그런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반감기 때는 가격이 안 오르다가 반감기가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하루 6조 원이 비트코인을 기준에서 거래되는데 뭐 이런 저주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이제 저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 시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다른 패턴으로 갈 거예요. 패턴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는 더 좀 성숙해진 자산인 만큼 막 네. 들쭉날쭉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지만 뭔가 흐름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 반감기가 되면 비트코인 망한다라는 기사를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이런 신문의 기자들이 썼단 말이죠. 네네. 이제 쓰겠어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못 쓸 것 같아요. 이제 못 써요. 왜냐면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자들이 단순히 저 같은 분 사람이 아니라 블랙락이잖아요. 그렇죠. 블랙락 같은. 네.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못 써요. 그거는 굉장히 큰 소송을 이제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진짜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 자기가 한번 잘난 채 지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잘난 채 했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조심하죠.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흐름들은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반감기의 기점으로 투자자분들은 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네, 만약에 혹시나 참고하신다면 책을 아마 계속 리포트가 나올 텐데 ETF 때문에 이제 리포트가 되게 고급이 될 거예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기관들이 막 쓸 텐데 기관들도 아마 저랑 비슷하게 볼 건데 채굴 회사들이 있어요. 네. 채굴 회사들의 이익이 가장 관심거리일 거예요. 맞습니다. 채굴 회사들의 이익이 줄잖아요. 그럼 채굴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던져요. 네.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오면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막 던져서 그 물량이 다 시장이 받아놓고 나서 폭등하죠.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 기점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 이제 채굴 수익이 절반으로 이제 줄면서 아무래도 이제 채산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걸 대비해서 물량들을 좀 이전에 채굴자들이 던지는 패턴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 사이클 대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굉장히 많이 어떤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정도 요 정도 구간 동안에 아주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교수님 어떻게 비슷한 사이클 예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ETF 승인을 왜 제가 환영하냐면 그놈의 그 비트코인의 그 폭등과 폭락이 저도 지쳤거든요. 이제 저도 한 번만 더 그 쓰나미를 만나면 이제 은퇴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그냥 저도 남태평양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화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비트코인하고 각종 그 자산들의 상관계수를 조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는 0.15고요. 낮아요. 네. 실버가 더 높아요. 0.28. 오히려 그러네요. 네. 네. 이더리움하고 아주 높겠죠. 이건 네네. 볼 필요가 없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비트코인하고 전통 자산 중에 이 액티브 이쿼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주 뭐 발전 유망하지만 위험한 그 주식들 모은 거고 네네. 패시브 이쿼티라는 건 우리 지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안 다르죠. 똑같네요. 근데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도 이걸 높습니다. 이제 2021년하고 2022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하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에요. 상환 자산이다. 네, 비트코인은 네. 비상관 자산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꼭 담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재무관리 이론에서 배운 걸 약간 설명드리면 위험에는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네. 와인을 가지고 설명하면 내가 어느 와이너리에 투자하는지는 비체계적 위험하고 체계적 위험에 다 노출이 돼요. 왜냐하면 그 와이너리의 문제도 있을 거고 와인 산업 전반의 문제도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와인 산업 전반의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하지만 다른 와이너리에 분산 투자하면 그 와이너리로부터의 위험은 피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네네, 그래서 비체계적. 포트폴리오를 종목을 늘리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하는 거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 분산 못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 자체의 변동이라든가 와인 산업의 퇴조, 사람들의 입맛의 변화, 뭐 기후의 변화 이런 거 못 막거든요. 네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을 좀 완화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그림, 골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보험도 들어가요. 그 비체계적 비상관 자산. 네네.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어요. 황금성이 뛰어나고 전 세계 어디서나 되고 그리고 이자율 정책하고 무관하게 지가 그냥 혼자 올랐다가 혼자 떨어지고. 그렇죠. 알아서 움직여주고. 네. 근데 이게 자기 돈이라면 떨어지는 거에 주목해서 투자를 못 하는데 기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수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그냥 담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포 때문에 막 떨어질 때 지난번에는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이 주식하고 같이 연동되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때는 이런 의무조항 같은 거에 구애를 안 받았던 거예요. 빨리 비트코인 청산해가지고 자기 실적을 좋게 만드는 게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런데 이 ETF가 이 비트코인의 그 떨어질 때 그 끝없이 떨어지는 거를 잡아줄 것 같아요. 네. 이런 바로 이 의무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틀 안에서 이렇게 보유를 하면 이런 건 청산 못 해요. 네네. 저도 근데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구간들은 이제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잡아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다 보니까 그런 큰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상승은 둔화돼요. 상승도 둔화되고 상승은 하락도 둔화돼요. 결국 둔화된다. 상승이 둔화되는 이유는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이거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가. 과감하게 예측하라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4년이 비트코인의 광야 시절의 마지막 해고 광야의 마지막. 비트코인이 레드카펫을 걷는 첫 번째 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큰 이익을 못 봤다면 거의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예. 와, 멘트가 너무 좋네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엄청 요동이 있을 거다. 맞습니다.